정선 가리왕산의 합리적인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오늘 첫 현장 실사를 벌였습니다. 협의회는 시설 현황과 복원 계획을 보고받고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릉 안인 육상양식장 철거 현장에서 성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를 적절한 절차 없이 반출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지구를 활성화하자며 한계령 명칭을 바꾸려 했던 움직임이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애꿎은 운전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 상품권 판매액이 계속 줄면서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강원도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판매를 늘릴 계획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3월 강릉 안인에 있는 육상양식장 철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 발암물질인 성면이 검출돼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업체가 적절한 절차 없이 성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를 철거하고 반출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인근에 있는 육상양식장입니다. 성면 철거 업체 직원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성면이 함유된 문짝을 드러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함유된 물질은 철거 시 현장을 통제하고 밀봉해 운반해야 하지만 그냥 꺼냈습니다. 우리 주민은 양식장 철거를 강력히 반대한다! 반대한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일이 갯목마을 주민들이 육상양식장 철거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철거업체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성면이 함유된 폐기물을 반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의 눈을 피해 몰래 일부 성면을 철거하였고 철거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철거업체는 허가를 받고 일정에 맞춰 공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시인했습니다. 운반 차량이 아닌 차량에 실어서 옮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지난 3월 성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육상양식장 철거 현장에 인력을 투입한 업체와 현장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양양군과 인제군을 잇는 고개인 한계령을 옛 이름인 오색령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명 작업이 흐지부지되면서 고갯길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국도 44호선 해발 920m 정상에 자리 잡은 한계령 휴게소. 설악산 대청봉으로 오르는 출발 장소이자 고갯길을 넘는 운전자들의 휴식처입니다. 휴게소 입구엔 양양군이 세운 백두대간 오색령 표지석이 우뚝 서 있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지난 2010년 한계령의 이름을 오색령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 2014년 오색령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또 양양 관광 안내판에도 옛 문헌에 나오는 오색령이란 이름을 썼습니다. 하지만 외지 관광객들은 한계령은 익숙하지만 오색령은 낯설어 합니다. 한계령 찍고 왔는데 일로 왔는데 애들 어렸을 때 다닐 때 여기도 한계령이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름이. 휴게소 출구에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한계령을 알리는 광고물이 서 있습니다. 고갯길 곳곳에도 한계령이라는 교통 표지판만 눈에 띕니다. 국토관리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은 한계령이란 명칭을 유지하고 오색령은 양양군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요. 문화원에서는. 저희가 그걸 적색을 이렇게 하는 거는 행정에서 손대는 건 전 힘들죠. 오색령 옛 이름 되찾기가 흐지부지 되면서 오색지구 활성화를 꿈꾸던 양양군의 목표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강원도가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지방비 227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과 복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재민 주택 복구는 보조율 70% 수준으로 154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부속사도 보조율 50% 수준으로 27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업 분야도 소규모 농기구 복구비 등으로 46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성 속초 산불 피해 보상 대책을 협상하기 위해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이 사전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달 24일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약속한 보상 업무 전담팀을 구성해 산불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속초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도 당초 계획한 상경투쟁을 보류하고 피해 주민들의 위임 동의서를 받는 등 한전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10시 30분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정선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가리왕산의 복원과 알파인 경기장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2차 회의가 가리왕산 하봉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산림청과 환경부, 강원도, 정선군, 주민대표,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들은 곤돌라를 타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강원도는 알파인 경기장의 곤돌라는 흑자 운영이 가능하고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인근 유료 관광 시설 중에 제일 작은 곳 손님만 이곳에 와서 14만 명이 온다고 치면 연간 유지비가 13억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17억쯤 됩니다. 정선군도 곤돌라를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민 서명부를 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훼손이 산림이나 환경의 훼손이 없이 잘 활용하면은 지역의 또 다른 관광 자원으로 이 지역에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지역 경제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반면 산림청과 환경부 등은 산림 유전 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리왕산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여기 현재의 자생하고 있는 수정이 그리고 그 모든 식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잘 존치되어 있다는.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의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 확정과 의제 진행에 대해서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격주로 회의를 열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정선 가리왕산의 환경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산림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올림픽 유산으로 곤돌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 상품권 판매액이 지난 2017년 480억 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판매를 늘리기 위해 하반기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간간히 손님이 보일 뿐 활기를 잃었습니다. 강원 상품권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상인들은 강원 상품권을 내는 손님을 쉽게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올해는 조금 좀 덜한 것 같아요. 그저 처음에는 좀 많이 성행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강원 상품권은 그동안 83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시행 초기였던 2016년 12월 30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 55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250억 원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직까지 218억 원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올해 상품권을 한 장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판매액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480억 원에 달하던 판매액이 지난해 109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 1분기는 21억 원에 그쳤습니다. 일자리 사업의 수당으로 지불하던 정책을 폐기하면서 상품권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개인 구매자에게 5% 할인 정책을 폈지만 이마저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말 강원 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뒤 5월 한 달 8%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원도는 하반기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사용 주계층의 거부감이 큰 데다 상인들도 꺼려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3년 차가 지났기 때문에 금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개선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몰사업으로 가져가야 될지는 좀 더 판단해보고 지역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 중 가장 처음 도입한 강원 상품권이 도민들의 외면으로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태백에 건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동해안 7개 시군 평지와 산지, 정선과 태백에는 오는 9일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돼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삽당령과 대관령 등 일부 산지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서리와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릉시가 강원도 교육연수원 제2분원 건립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강릉시 소상공인연합회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강원도 교육연수원의 연간 연수 인원이 2만 4천여 명에 달하고 지역 소비 효과도 34억 원을 넘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강원도 교육청의 일방적인 제2분원 건립 협약 체결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2분원 건립은 기존 시설의 운영 축소와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척시와 삼척소방서가 강원도의 정기감사에서 25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강원도 정기감사에서 삼척시는 지방세 부과 누락과 기초연금 부당 이득금 환수 부적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부적정 등 22건을 지적받았고 삼척소방서는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부적정 등 3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강원도는 행정적 조치로 시정 17건과 주의 5건을 처분 요구했고 재정적 조치로는 회수 6건, 2억 6,700만 원, 추징 1건, 1억 1,8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내셔널리그 강릉시청이 개막 이후 10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합니다. 강릉시청 축구단은 내일 저녁 7시 강릉 종합경기장으로 목포시청을 불러들여 10경기 연속 무패와 4연승에 도전합니다. 올 시즌 개막 이후 강릉시청은 7승 2무, 승점 23점으로 리그 8팀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20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18만 9천 원, 중학교가 25만 5천 원, 고등학교가 18만 8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공교육 내실화와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등 분야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속초시의 국내외 자매도시 기념공원이 청초호 호수공원으로 이전합니다. 속초시는 현재 도문동에 있는 자매도시 기념공원이 외곽에 떨어져 있어 이달 말까지 청초호 호수공원으로 이전하고 안내 표지판과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현재 미국 그레섬시와 서울시 중구 등 국내외 도시 7곳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주말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코레일은 오늘부터 주말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에 반환할 경우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